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이 시간에는 이 주택 근가 투기 기획조사 결과의 그러니까 위법 의심 행위, 이 적발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국토부가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좀 중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한 그 내용, 주택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사례들, 이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이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국적의 매수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 잔금 42억 원 중 이 8,004억 원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차례 이렇게 반입해서 주장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42억짜리를 사는데 8억 이 4천억 정도를 외국에서 이렇게 수차례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갖고 들어왔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 1만 달러 이상, 하루 1만 달러 이상 갖고 오게 되면은 저는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신고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환치기 같은 이렇게 불법 자금으로 이게 들어온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는 그런 사례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는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뭐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같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치기 업자를 통한 불법 반입 여부 확인 등 수사를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 혐의 확정 시 징역 최대 1년에서 벌금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받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 사례도 이제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국 국적 매수인이 경상남도 일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19채를 16억 원에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6억 원의 자금 출처가 이제는 이 소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 이거에 대한 소득 증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해외로부터 이 자금을 반입한 이런 정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불법으로 이 반입해 들어온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단속에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 사례는 특수 관계인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 그 매수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매를 한 거죠. 근데 거래대금 전부를 이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이 법인이 그 법인 회사가 이제 대여를 해준 건데 그 대여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매도인에게 이체 이 편법 증여가 의심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법인 대표, 한국인 남편이고, 매수인이 좀 외국인인데, 이 법인 회사가 있죠. 한국인이. 근데 직접 아파트를 사는데, 이 38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거를 이제는 바로, 법인 회사에서 이제 그 대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 아파트 판매 업체한테요. 그러면서 그 명의는 이 아내인, 외국인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사서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런 탈세 혐의가 이제 발견이 될 때,
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 이 추징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는 이 특수관계인 이 편법증의 의심 사례인데요. 이 두 번째도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25억 원에 매수를 한 겁니다.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거죠. 그래서 모친에게 이 비트코인을 매각을 해서 받은 14억 5천만 원을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25억 중에서 14억 5천만 원은 이 모친에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주고 그 돈으로 매각한 돈으로 이렇게 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진 보면은 한국 국적의 모친입니다. 그리고 이 25억짜리 아파트를 산 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한테 비트코인을 팔아서 14억 5천만 원을 그걸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이렇게 활용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역시 이제 편법 증여로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이겁니다. 명의 신탁, 또 무자격 비자가 임대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례. 그러니까 이 방문동거 비자, F-1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매수인이 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세 채를 4억 1천만 원에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아마 제 임대를 줘서 월세 수익을 이렇게 이제는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이제 임대업을 영위를 한 건데 그거를 이런 방문동거 비자 F1을 갖고 있는 외국 국적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는 거는 불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례 도표를 보면은 매수인은 외국인이고 매매 대금은 그 사위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아파트 그 비용을 좀 대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위 계좌로 월세가 이렇게 이제 입금이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이 사위한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산 그 아파트를 이제는 전월세를 놨겠죠. 월세를 놨는데 그게 이제는 사위 계좌로 월세 입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위가 장모의 명의를 빌려서 이렇게 이 아파트를 사고 이 월세 수입을 올렸다. 그래서 명의 신탁 그런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서 이렇게 걸렸다는 사례 이런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 매수인이 한국인 아내와 함께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7억 6천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대출로 매수자금 일부를 조달해서 기업활동과 무관한 이 대출자금을 유용한 의심을 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이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는 이렇게 주택을 구매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는 불법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 대출 받았던 금액을 전에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또 대출 받으려면은 대출을 못 받게 되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전세 사기, 명의신탁 의심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 한국인이 외국인 명의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25채를 구매를 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그 중에 23채가 경매에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기성이 좀 짙은 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외국인은 반지하 거주자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관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 신탁이 의심되는 한편 근저당권을 설정한 관리인이 해당 물건 일부를 낙찰받는 등 전세 사기도 의심이 된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명의를 또 빌려줘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명의만 좀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이렇게 불법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찰청 수사로 이 명의신탁 혐의 확정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 원, 또 전세사기 혐의 확정 시 최대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등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을 사는데 이렇게 명의를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지금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까요? 그걸 위해서 이제 불법 행위로 의심이 받은 이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잘 모르면은 그들은 말려들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잘 이렇게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의만 빌려줘도 아주 그 형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토부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어서 또 그 내용은 좀 여러분들에게 또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희룡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토지, 오피스텔, 또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모든 이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불법 투기 거래를 뿌리 뽑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좀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위탁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불법 여부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을 경우에 바로 이 당사자를 이렇게 좀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 또 이 가족관계 확인도 실시를 하고 그래서 그게 혹시 편법으로 증여한 그런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겠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을 좀 탈루하는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무부와 또 보건복지부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세대 구성 관련 자료 그리고 과세대항 국가에 공유해서 어쨌든 그와 관련된 이 세금 이런 게 좀 제대로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을 좀 이렇게 또 개정을 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 세대 정보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 도지사가 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래 허가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 뭐 이런 것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 가능한 이 비자 종류를 재외동포, 또 영주 자격, 그리고 결혼 이민 자격 F-6이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영주 자격, 결혼 이민 자격 등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자격, 영주 자격,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이제는 신설을 해서 아마 요거를 분기별로 이렇게 좀 공표를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 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 1분기부터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또 신설을 해서 이걸 별도로 좀 공표를 하는 그런 방안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관련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네, 어쨌든 좀 이태원 참사 사건 때문에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10월달 다가고요. 이제는 곧 11월달이 다가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더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도록 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이렇게 힘차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지님이 한국인 하면은 투자, 외국인이 특히 중국인 하면 투기, 이 불법 탕탕,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